네, 한국 스타트업이 이제 미국 시장에 좀 태핑을 해보고 싶을 때, 이제 진출을 하고 싶을 때, 그럼 이게 타이밍을 언제쯤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 자녀 유학 보내는 거랑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18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애들을 쭉 이제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키웠는데, 그럼 주변에 이제 여러 그 유학 오는 학생들을 많이 보잖아요. 근데 그러면 애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올 때, 뭐 그게 가족이 이민을 와서 유학을 결과적으로 오는 거든 뭐 애만 오든 간에 어쨌든 보면은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, 그러니까 10살 미만에 오면은 처음에 와서 뭐 조금 영어가 안 돼서 괴로울 수는 있지만, 기본적으로 걔는 미국에서 쭉 그 학교 다니면서 잘하고 여기서 대학교 가고 직업 갖고 그럴 때는 그 10살 이전에 오면은 영어도 거의 이렇게 외국인 액센트가 남지 않고 네이티브 답처럼 영어를 할 수가 있고, 자기 아이덴티티도 그 미국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많이 갖고 자라게 되는 편이에요. 한국인이라는 걸 분명히 의식하지만 어쨌든 그 미국인이다라는 인식이 좀 더 잡히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어려서 10살 이전에 일찍 오지 않으면, 또는 이제 학부를 뭐 마치고 예를 들면 석사나 박사를 하러 이제 미국에 오시는 경우도 있죠. 그 경우는 어려서 오는 것보다 이제 언어적으로는 계속 액센트도 남고 좀 완전히 네이티브처럼 일하게 되기 어렵고, 문화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죠. 어쨌든 한국에서 20년 이상을 살다 오는 거니까. 하지만 그렇게 석사, 박사 하러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오시는 경우는 또 그 나름 어쨌든 한국에서 상당 부분 자기의 그 성격이나 여러 가지 사는 방법 이런 게 좀 가치관이 그 틀이 잡힌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별로 또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진 한국 사람으로서의 가치관과 그 능력에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새로 배우는 것들을 더해 나가는 거죠. 뭐 그런 경우도 다 어려서 오는 거랑 장단은 있지만 뭐 그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경험상 보면 제일 그 유학 오기가 어려운 타이밍이 10대 한 중반 이때예요.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학년, 뭐 고등학교 초반 뭐 이럴 때인데, 이제 그때 오면은 일단은 교우 관계도 한국에서 상당 부분 이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자기 삶의 중요한 요소였다가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친구 사귀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요. 그다음에 언어적인 것도 사실 10대 중반에 와서 자기가 새로운 그 언어를 배워서 이렇게 적응을 할 때 그 친구 관계를 만드는 데도 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 10대 중반 이때 오는 게 제일 어정쩡하고 사실 위험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제가 이 사례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, 저는 회사에도 좀 똑같은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조언을 제가 보통 드리거든요. 그래서 회사가 미국 시장에 적합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는 그리고 여건이 그 창업팀이 이게 해볼 수 있는 여건이면 저는 가능하면 빨리 미국에 오는 게 좋고, 그렇지 않고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펀딩 받고 서비스도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고 있고 그러면은 저는 한국에서 상당한 그 어떤 그 시장에서의 위치를 좀 만드신 다음에 미국 진출을 고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중간에 애매하게 오시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는 편인데요.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, 일단 아예 그 회사가 그냥 초반에 오면 뭐 그 회사가 어쨌든 예를 들면 B2B 사스를 하는데 한국 시장은 워낙 B2B 사스 시장이 협소하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면 여기 와서 하시다가 뭐 스타트업이라는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. 사실 그렇잖아요. 근데 어차피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원격으로 미국 시장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 뭐 반집지나 만방지나 똑같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. 뭐 한국에서 좀 어정쩡하게 사업하느니 뭐 미국 시장에 와서 그 배팅을 해봤다가 뭐 장렬히 전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그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있고 직원 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펀딩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,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에서 별로 배팅을 할 때 이렇게 걸어볼 수 있는 그 자금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면 사실 미국 시장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뭐 약간 조금 과장해서 똑같은 걸 한국에서 할 때 금액보다 0을 하나 그 금액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생각하시라고 제가 보통 조언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잃어버릴 게 없는 상황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헛발질 한번 해서
뭐 예를 들면 한 5억에서 10억이 날라가도 그거 자체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을 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 사업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좀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업이 항상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처음에 이렇게 딱딱 막혀 있을 때 아, 이게 한국 시장이라서 이게 좀 안 되나 보다.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는 뭐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안 되는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진출의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아예 초기에 미국 시장과 핏이 맞고 팀이 할 역량이 있으면 회사 아예 초기에 그냥 이렇게 아예 미국 회사로 만들어서 이쪽에서 승부를 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셔서 미국 시장에서 조금 해보시다가 조금 그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그게 회사의 그 존립 여부를 위협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성장하신 다음에 미국 시장은 좀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제가 다뤘으면 하는 토픽이나 또는 그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